이번에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남북한과 중국의 미묘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의 접근법을 놓고도 공론화냐 조용한 외교냐 논란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전망대 초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중국 내 탈북자 31명이 북송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와 단식 농성이 연일 이어졌다. 미국 의회는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고 세계 각국도 탈북자 북송에 우려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중국 감옥에는 북송될 위기에 있는 저희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송될 경우 그들은 다시 가족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을. 하지만 북송을 막아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이 포함된 탈북자들은 결국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들어와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은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고요. 현재 중국에는 이들 외에도 국군 포로 가족을 포함한 10여 명의 탈북자가 재외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은 길게는 3년째 한국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원래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결같이 탈북자를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처리는 양국 간의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09년 세계무역 박람회를 거치는 동안에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동북아 지역의 어떤 대량 탈북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가 정치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범죄자라는 입장. 이들이 북한과의 국경 지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양국의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부각되자 중국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대부분을 북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는 연간 약 2천여 명. 이들의 강제 송환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는 송환 이후 그들이 받아야 할 박해와 생명의 위협 때문이다. 고문을 엄청나게 당하겠죠. 그래서 고문이라 하면 매나 맴매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이제 살쭌을 도려내는 그런 고문을 당하게 되고 이제 며칠 동안도 이제 딱 한 앉은 자세로 이제 그냥 한 그 고정 자세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하면 오래 있으면 이게 싹 그 굳어버리는 거죠. 온몸이.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못을 이제 캐내려고 하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 보위부에서 기초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단순 월경자의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 정도의 강제 노동형이나 징역형을 받지만 남한으로 입국을 시도했거나 남한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제일 심각한 그 범죄로는 이제처럼 남한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던 사람 내지는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했던 사람 내지는 남한 주민들과 접촉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류가 경찰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보위부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작아서 정치범 관리소 심하면 공개 처형도 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소환은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 우리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호소하는 등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외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 This persecution may even take such severe forms as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even be life-threatening. 탈북자 문제의 조용한 해결을 추구해온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까지 공론화했던 배경은 소극적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제 송환 문제를 공론화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면 중국 정부가 탈북자 송환의 부담을 느낄 것이고 국제적 압력이 탈북자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공세로 전환을 했고 또 미국의 국무부나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제 유엔에서도 아마도 좀 더 기존보다 강화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방위적인 중국에 대한 압력이 처해지는 것인데 2002년 탈북자 25명이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는 장면은 그대로 전 세계에 공개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서둘러 이들을 제3국으로 강제 추방함으로써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결국 이들은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처럼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가려 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고 정치화됨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신변이 더욱 위험해졌다는 것. 북한 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남한행을 시도했던 탈북자가 북송되었을 경우에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체제 안정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보호하려고 했던 탈북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자들에게는 신변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또 탈북 과정이 공개될 경우 이후 탈북자들의 남한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5월부터 해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극비리에 추진해온 탈북자 대거 입국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2004년 468명의 탈북자가 동시에 한국에 입국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한국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468명의 탈북자들이 끝내 입국은 하였지만 그 이후 베트남 정부와의 외교적인 관계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탈북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와 협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는 비밀을 유지해 대규모 한국행을 성사시킬 수 있었지만 이후 그 과정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베트남 정부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막아버렸다. 많은 탈북자들의 생명줄이었던 탈북 루트가 차단된 것이다. 2008년에서 9년까지 중국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묵인해왔다. 일단 중국 내 재외 공관에 진입하면 삼국 추방 형식으로 탈북자가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 대신 한국은 모든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암묵적인 약속을 통해 2000년대에는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중국 공안에 잡혔던 탈북자들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시켰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조용한 외교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외교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돌아선 지금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현재로서는 조용한 외교냐, 공론화냐라는 논쟁을 떠나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중 외교 라인 간의 실제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만 그것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더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 국제사회나 다른 국가의 협력을 받는 것이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탈북자를 전체를 난민으로 인정해라라는 주장보다는 그들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라. 혹은 UNHCR을 비롯한 인권단체가
그러한 이제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중 외교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방안을 유도해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자의 안전과 북한 주민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탈북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일이다.